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김건희 씨 법정 촬영이 허용될지도 관심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한 차례 허가한 바 있습니다. 특검의 줄 기소로 주요 재판이 계속 늘어나자 법원도 중법정을 신설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씨 구속 기소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내란 특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되거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재판은 형사 35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 기소 사건들이 각각 다른 형사 합의부로 배당되는 추세지만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 사업가 이모 씨의 재판은 형사 21부에 함께 배당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가 관심인데 법원은 전자배당 등의 시스템을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한 차례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 허가 규정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관련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재판 생중계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특검의 기소가 늘어나면서 법원도 대비에 분주합니다. 법원 청사 서관 1층에 100석 규모의 중법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법원 종합청사의 형사 대법정과 중법정에 재판 일정이 몰리고 있는 만큼 중요 사건의 진행과 세계 특검 가동 등으로 인한 형사법정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소되면서 특검 기소 사건 재판들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네, 해외에서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이 마약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에서 마약을 공수한 뒤 여행 가방 곳곳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배송을 하다가 적발됐는데요. 세관 당국은 앞으로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마약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방 안으로 세관 수사팀이 들이닥칩니다.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갈 건데 짐을 빼고 있다. 근데 그 짐을 좀 대신 받아달라고 그랬다. 캐리어 그 옷이라 해가지고 원하니까 받아달라. 이 남성 집으로 배송된 건 여행 가방. 가방 안 곳곳에는 작은 비닐로 밀봉된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여행 가방 밑바닥 등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화장품을 드러내고 조그만 소포장으로 소분 포장해갖고 우선 집어넣고. 세관 당국은 적발된 남성 A씨가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 여성 B씨로부터 가방을 배송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는 다수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관 당국은 여행 가방의 배송지를 추적해 A씨를 우선 검거한 뒤 이후 B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한 일주일 후에 국내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들어오는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켰던 상황입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앞으로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마약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에 발길질을 한 태권도 선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오후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경기 일산동구 정발산동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020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급발진이라는 유족 측의 소송이 기각됐지만 2심은 유족에게 각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죠.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64살이던 A씨는 BMW 차량을 몰고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동승했던 부인 B씨도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약 300m를 시속 200km 이상 속도로 주행했고 굉음이 울렸습니다. 차량의 비상경고등도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A씨 부부의 자녀들은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 8월, 1심은 급발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심은 BMW 코리아는 유족에게 각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은 첫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될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발진을 증명하려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점, 즉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보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도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다자외교 대비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정상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단둥의 한 호텔은 어제부터 외국인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텔은 과거 북한 지도자가 기차로 중국을 방문할 때 예약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베이징행 시나리오를 박수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위치한 중낸 국제호텔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지만 날짜를 10월로 바꿔봐도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만 뜹니다. 이 호텔은 중국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알린 28일부터 외국인 예약을 일절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대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 호텔은 과거 북한 지도자가 방중할 때도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처럼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1년 집권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5번째. 앞선 4번의 방중 가운데 3번은 베이징으로 향했는데 2018년 3월 처음과 2019년 1월 마지막에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 신의주와 단둥, 선양과 텐진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김 위원장은 마지막 방중 때도 단둥역을 경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기록 영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후 평양을 떠나 약 하루 뒤인 다음 날 오전 11시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타는 열차는 특별 열차로 지휘칸과 침실칸, 식당칸, 수행원칸, 방탄차, 운송칸 등으로 나뉘어 있고 김 위원장 전용 칸은 방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건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 이어 66년 만. 중국이 참석 정상 명단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인 2번째로 호명한 만큼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